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한양인을 만나보는 사자후의 박수연, 이남길입니다. 사랑한다고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이거 나도 해야 돼요? 하루가 멀다고 설레인 듯해. 이 뭔 개소리야! 네, 남길씨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춤을 췄는지 감이 오시죠? 끼리티요. 고소 이 춤이 남북한의 대통합을 이룬 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화관에서 이 롤린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이 진짜 다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픽 웃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로또 한 장으로 남북 관계를 다룬 코미디 영화 645의 박규태 감독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모교 재학 시절에는 영화 제작 동아리 소나기에서 활동하시면서 단편 영화를 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아리 선택뿐만 아니라 이제 신문방송학과라는 전공 선택 또한 영화 감독님이 되신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뭐 경험이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간 건데 이제 미디어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와 좀 가깝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영화를 평소 좋아하기도 해서 그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서 8mm랑 16mm 이제 필름 영화들을 만들면서 영화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이제 군대 갔다 왔었어요. 학교를 1년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충무로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충무로에 갔어요. 상업영화 제작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영화사에서 나를 되게 좀 잘 봐서 그때 제안을 하기를 제가 학교가 2년이 남았었는데 2년 동안 등록금을 대줄 테니 근데 여기서 영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맺게 됐고 거기서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쓴 게 이제 베이비 세일이라고 그 이제 최진실 씨 돌아가신 그다음에 이경영 씨 주연의 영화였는데 제가 처음 쓴 시나리오가 영화가 된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 현장을 좀 먼저 일찍 간 게 조금 더 상업영화가 가까워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냥 일반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봐라라고 할 때 되게 이렇게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저도 대학생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열정과 패기가 아니었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일단 해보자.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영화 645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요. 감독님께서 직접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645는 이제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DMZ라고 부르는 거기에 근무하는 이제 말년 병사가 우연히 이제 로또를 하나 주웠는데 그게 57억에 당첨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 이제 웃다가 울다가 너무 좋았는데 한 번만 더 봐야지 했다가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이제 북으로 날아가면서 그걸 이제 북한군이 죽게 되면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그 당첨금 배분을 놓고 벌이는 코믹 접선극입니다. 이런 참신한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를 컨셉을 한 줄로 정리한 거를 로그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꿈꾸는 로또 1등 그 당첨 로또가 만약 북으로 날아간다면 그러니까 이라는 로그라인이 이제 딱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되게 그 어떤 컨셉 영화들이 그래 하이 컨셉 영화들이 그렇게 로그라인에 되게 공을 들여요. 또 이렇게 피칭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로그라인을 던져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반응도 보고 달마놀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폭이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만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박수건달 같은 경우는 그것도 또 조폭이긴 하지만 만약에 조폭이 신이 내린다면 이렇게 이제 if what 이렇게 해보는 거죠. 로그라인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645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작가님 그 로고라인을 주변에 알렸을 때 주변 반응이 어떠세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재밌겠다. 그런 반응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어도 굉장히 좀 되게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컨셉이죠. 영화에서 고경표님, 이희경님 등 충무로 젊은 피들의 신선한 케미스트리가 돋보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정치지도원 최승일 역의 이순원님, 선전대 리언이 역의 박세원님 등 숨은 원석을 발견했다는 평이 굉장히 자자해요. 혹시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들을 캐스팅하셨는지 또 캐스팅하시는 데 있어서 포인트 요소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남북한 병사들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 이야기거든요. 그쵸. 20대들 이야기. 그래서 20대들이니까 40대를 캐스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대를 가능한 그런 젊은 배우들을 찾고 또 하나 기준은 코믹 연기가 좀 가능한. 근데 이제
이게 전극 연기랑 코믹 연기랑 좀 다른 게 코믹 연기는 웃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연기란 게 티가 나거든요. 아, 그쵸. 가짜가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코믹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젊은 배우들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고경표 씨, 경표 씨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큰 눈망울이 되게 순수한 어떤 그런 눈망울이 너무 좋아서 캐스팅을 했었고, 이경 씨는 뭐 워낙 자타가 공인하는 요즘 뭐 예능도 많이 하시고, 네. 가만 이렇게 혼자 놔둬도 혼자 잘 놀아요. 요즘에 놀면 뭐하니 나오시잖아요. 거기서만 봐도 되게 아주 끼가 넘치는. 네, 끼가 굉장히 네.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순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터뷰에서 전에 얘기했는데 7, 8년쯤 전에 연극을 보러 갔다가 이제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 배우는 내가 꼭 킵했다가 이제 나중에 영화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캐스팅한 배우였었고, 박세한 배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20대 배우들 중에서 북한 여군을 할 수 있는 이 캐릭터가 좀 뭐랄까, 제가 원했던 거는 북한의 신세대 여성 같은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당차면서 되게 예쁘고 또 순진한 그런 캐릭터들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원석 같은 이제 배우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캐스팅을 했었죠. 캐릭터별로 좀 주안점을 줬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일테면 남북한 영화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에 대한 좀 고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가난하고 그쵸. 그리고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항상 까맣고 그리고 마르고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한 병사보다 좀 뚱뚱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거기 철진 역할 맡은 김연아 배우는 좀 통통하거든요. 네, 이번 영화뿐만이 아니라 나라라 허동구의 감독, 그리고 또 닮아야 놀자의 각본 등 독특한 컨셉의 영화로 많은 관심을 또 끄셨어요. 혹시 이런 재미있는 설정을 하시는 이런 감독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이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비법. 정말 안 되는데. 조금만. 몇 가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저한테 있어요. 새로운가, 갈등의 충돌이 있는가, 또 진정성이 있는가,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떤 역발상이 가능한 아이러니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게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반응이 나올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충돌을 해야 돼, 충돌. 갈등이라는 게 네. 갈자가 그게 이제 칡나무 갈자거든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잖아요. 아세요? 네, 저 국어 공부할 거거든요. 칡나무와 등나무, 이렇게 하나는 땅 밑에서 자라고 하나는 땅 위로 자라서 둘이 이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둘이 만난 게 갈등이니까, 보통 이제 영화에서 코미디도 마찬가지고 아이러니와 캐릭터들의 충돌이 있는 그런 컨셉,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좀 좋아하기도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범죄도시 2, 마녀2, 공조2, 한산용의 출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박규태 감독님의 영화 645도 역시나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겼는데요. 우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645가 제작비가 100억이 넘지 않는 유일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스케일을 키우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보기에는 감독님의 이 645는 영화계에서 과감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스타가 나오는 영화들, 그리고 좀 감독이 좀 네임밸류가 있는 유명한 감독의 영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보통 그 메이저 이제 투자사에서 하는데, 저희 영화 같은 영화는 그런 영화랑은 다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과 이렇게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더 이야기의 힘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어요. 그리고 1995년 영화 천재선언의 제작부를 시작으로 시나리오 작가, 각본가, 감독 등을 맡으시면서 만 27년째 이렇게 영화계에 몸을 담그고 계세요. 영화인으로서 지금의 박규태를 만들어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언젠가 나한테 어떤 선배 영화 감독님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박 감독을 영화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영화가 뭐냐.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이제 이를테면 대만 영화들이 좀 되게 대만 리얼리즘 계열 영화들이 많이들 보고 그랬었는데, 후샤오션의 이제 비정성실을 되게 좋아했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코미디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지한 드라마고, 그래서 그때 이제 20대 감성이 그랬으니까 그때 그 감독님이 고향 같은 거라서 항상 이렇게 모든 영화를 할 때마다 아마 떠오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영화를 막 되게 좋아하고 영화를 막 만들고 쫓아다니고 그냥 계속 영화 생각만 하면서 살 때 봤던 영화들 오래됐지만 그 영화들이 제가 작품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영화들이고 그 영화를 좋아했던 그 열정과 마음 그게 제 초심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좀 그런 영화들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감동했어요. 진짜 이제 얼마 질문이 안 남았어요. 저희가 이벤트를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준비를 해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645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감독님 이렇게 모셨는데 인터뷰만 하고 가기는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같이 로또를 체킹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첨되면 어떡하죠 이거? 채널 H 발전 기금으로 좀 사용을 알겠습니다. 꼭 돼야 되겠네요. 아, 네. 꼭 열심히. 생각보다 심사숙고하고 고르게 됐는데. 원래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이게 어떤 감독이나 각본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독님과 이제 같은 미래를 꿈꾸는 한양대학교 후배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인 게 근데 이제 길이 없거든요.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각본가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둘 다. 핵심적으로 공통되는 게 있다면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고 영화는 이야기를 필름에 옮기는 거니까 어떤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 본인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보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전혀 모르면 그렇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에 대한 시선, 그러니까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 어려운 것도 좀 중요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동문으로서 한양인들 전체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선배로서 네.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제가 대학 시절 마지막 수업 때 그 교수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되는 것보다는 아마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다. 그럴 때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해라. 근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었어요. 잘 되세요, 행복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가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은 살다 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라.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냥 운이 좀 안 따라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라.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 영화 645의 박규태 감독님을 만나뵀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작품과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감독님이 되길 저희 채널H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오의 이남길, 박수연 그리고 자랑스러운 저희 한양인 박규태 감독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